뉴욕 증시가 주말장을 혼조세로 마무리했습니다. 지표가 조금 부진했죠. 소비 지표가 조금 부진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서 경기 회복이 좀 더딘 것 아니냐, 이런 부담감이 좀 나타났고요. 여전히 교착 상태 중인 추가 부양책에 대한 합의,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이 연기가 됐죠.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중국 측 내부 사정 때문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기대감을 좀 죽이는 그런 형태로 갔을 것 같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지 라는 생각을 좀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츠, 자, 지금 중국의 중요 인물입니다. 이 정치국원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내주에 방한할 소식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시진핑의 추가적인 방안도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그런 소식으로 전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국 관련주들이 들썩거리는 모습이 좀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소식들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조정을 살짝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2차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은 이제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괜찮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떠한 종목군들이 더 수혜를 받을 것이고, 또 어떠한 종목들은 좀 피해야지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수혜와 또 수혜를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들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8월 15일입니다. 광복절이죠. 네, 우리나라가 이제 드디어 독립을 해서, 네, 우리나라만의 그런 기틀을 세운 날이기도 합니다. 순국선열들에게, 네, 일단은 감사 인사를 좀 드려보고요. 조금 비가 많이 오는데, 비 오는 날 늦은 아침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장이 일단 마무리가 되고, 우리는 이제 연휴로 들어갔지만, 미국은 연휴가 아니겠지만, 미국 시장도 일단은 주말장에 대한 포지션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혼조 양상에 대한 부분들, 투자자들이 아직 결정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될 것 같아요. 다우지수는 그래도 플러스로 진행이 되면서 마감이 되긴 했는데, 여전히 조금 뭔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2%. 그러니까 내렸다고 보기도 좀 애매하고요. 올라도 올랐다고 보기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르고 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현 구간대에서 방향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실망이다, 어쩌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지만은, 오르지 않아서 실망한다 그러면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들 놓고 보면은 기술주들이 조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이제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포지션을 만들어지게 되는 게 이제 이 기술주 쪽 하락이 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보시면 되겠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그 다음에 아마존, 이런 마가라고 하죠. 이 대형 기술주들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로 전환이 됐고요. 다행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또 1.8%대 상승 마감을 좀 했습니다. 테슬라는 액면 분할 얘기 나오면서 계속 주가 흐름들이 좋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그건 기업의 개인적인 사정이고요. 이렇게 기술주 전체적인 양상을 보게 되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들이 일단은 시장에 부담감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를 통째로 놓고 본다라면 다우지수는 1.8% 올랐고, S&P 500, 그 다음에 나스닥은 각각 0.6%, 0.1%씩 상승했다. 즉 증시에 대한 모양새를 보면 어쨌건 간에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네, 지금 뭔가 상승의 동력이 조금 약해졌다, 이런 거겠죠. 지금 보면 이제 시장 분석가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지수가 더 강하게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지금 진행 중인 상승 랠리의 동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죠? 네, 첫 번째 경제지표를 좀 봅니다. 소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는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회복 속도가 조금 실망스럽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매 판매에 대한 지표를 좀 보는 부분인데요.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은요, 7월에 미국 소매 판매가 지난달보다 1.2% 늘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예상치는 2%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네, 살짝 아래로 하회하는 수준이죠. 지금 지난 5월달 같은 경우는 18% 그리고 6월달에는 6%씩 상승세를 보였는데 지금은 네, 소매 판매가 늘기는 늘었지만 좀 줄어들었다. 네, 물론 이제 이 증가폭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만은 지금같이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좀 팍팍 증가해 주는 것이 좋죠. 그래서 증가세가 좀 둔화됐다는 부분들이 약간 우려감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게 되면은요, 주당 원래 600달러, 약 72만원 정도의 이제 실업수당의 지급을 계속 주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이제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중단이 되면서 이제 뭐 차량이라든지 이런 쪽 구매가 같이 줄어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명령을 통해서 뭐 400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제 하자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지만은 이제 어쨌든 뭐 지급받는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거, 그 다음에 끊겼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가장 큰 부담감을 봐야 되겠죠. 돈이 들어오는 입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돈이 하나도 없는 입장에서는 돈을 쓰기가 애매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살짝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 시장이 좀 우려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소비가 늘어나려면 이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해소가 지금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역시 그냥 그거 하나뿐인 거죠. 지금 미중 협상 같은 경우들은 뭐 어쨌건 간에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또 어느 정도까지는 단계가 올라온 상태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 상황 자체가 진정이 돼야지만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소비 증가,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이 코로나의 추이를 보면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중 무역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무역 회담이 연기가 됐어요. 원래 이제 오늘 진행하기로 됐었는데 연기가 됐고, 이게 이제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연례 모임 때문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중요한 일정, 정치적 일정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근데 사실은 되게 오래전부터 한 달 전부터 지금 협상을 이때 하겠다라고 얘기 나왔던 건데 갑자기 또 이렇게 공산당 지도부의 어떤 모임 때문에, 그런 회의 때문에 연기가 됐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웃기죠. 그걸 설마 모르고서 날짜를 이렇게 잡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그거 일정 때문에 한다는 것은 약간 핑계인 것 같고요. 지금 보면 뭐 기술주라든지 또 이런 그 뭐랄까 틱톡, 위챗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 화웨이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약간은 이제 뭐라 그럴까, 지금 미국 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중국에 대한 어떤 추가 관세에 대한 일부 그런 부분들 유예하겠다, 뭐 적용시키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중국이 제대로 된 이행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었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미중 간의 어떤 무역 합의 같은 경우들은 뭔가 이제 결과물을 가지고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냥 뭐 교착 상태로 그냥 끝나버린다, 기분 나쁜 상태로 그냥 끝나버린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틱톡이나 위챗과 같은 또는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어떤 미국의 제재, 이러한 부분들, 홍콩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의제로 다 끄집어져 내려오게 되면 굉장히 좀 문제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회의 안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좀 살펴보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자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좀 실망이죠. 왜냐면은 뭔가라도 좀 시원한 소식 하나 정도는 꼬집어내주면 또 거기에 따라서 뭔가 기대감이 좀 생길 텐데, 아니면 방향성을 좀 잡아볼 텐데, 이런 생각일 텐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코로나가 회복이 되면 경기도 좋아질 것이다. 근데 이거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태죠. 자, 미중 관계가 좋아지게 된다면 무역이 조금 늘어나서 좀 더 좋아질 것이다. 근데 이게 또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안 된다라기보다는 좀 지루해진다, 뭐 질질 끌려간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게 확 지르긴 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관망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여기다가 이제 추가 부양책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행정명령을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의회의 어떤 승인이라는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네, 교착 상태에 있다라는 거. 근데 뭐 어쨌든 해결될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게 언젠데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할 수 없죠. 뭐 우리도 이제 주말장이나 이런 변동성이 나올 때는 매수를 일단 멈추고 시장을 관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악재로 만들어질 만한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기다려 보는 것은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치가 내주에 방한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양재치가 내주 방한한다. 다음 주죠? 이번 주라고 봐야 되나요? 네, 이 방한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정치, 외교, 그쪽이죠.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 이 이름이 되게 길어요. 네,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 이렇게. 이 양재치라는 이 사람은 뭐냐면, 외교를 일단은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좀 보시면 이제 쉽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일단 방문을 하게 되면 한국과의 어떤 관계들, 그런 것들을 개선에 대한 부분들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양재치라는 이 사람의 방안도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 사람이 왔다 간 이후에는 시진핑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이 관점들이 먼저 이제 사전 순찰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사전 답사, 네, 이런 식으로 보면 봐야 되는 부분이어서 더 큰 대어가 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서 뭐 화장품이라든지 또는 면세점, 엔터 뭐 이런 한한령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었던 것들이 이제 완벽히 좀 해소가 되고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기대감도 같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말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화장품 관련주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좋아지는 모습이 좀 만들어졌고요. 여행주들도 이제 조금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며칠 전부터 이제 계속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이제 파라다이스라든지 또는 이제 그 GKL 이런 뭐랄까 카지노 관련주들, 그런 것들이 좀 잘 올라오는 모습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중국인들이 뭐 좀 외적인 이야기지만 도박 굉장히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도박을 좋아하긴 합니다만은 중국 사람들 특이하게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만 모이면 마작을 하고 카드놀이를 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딱 왔을 때 카지노를 그냥 넘어간다? 절대 그렇지 않죠. 제가 예전에 그 롯데호텔에 숙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아래쪽에 이제 지하에 보면 외국인 카지노가 있어요. 뭐 바글바글합니다. 그냥 다 중국 사람이에요. 뭐 보니까 난 여기가 중국인지 한국인지 알 수도 없다,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다 중국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카지노의 어떤 그 수익성, 이런 부분들은 또 중국인들에게도 많이 달려있지 않을까, 이 생각도 조금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관건은 뭐냐면, 이제 코로나가 진정이 돼야 되겠죠. 뭐 여행도 좋고 소비도 좋고 다 좋은데, 이 관광 상품도 재개가 되고 좀 온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도요, 이 코로나에 대한 어떤 위협이 있다면 관광 상품이 재개가 되더라도 여행객을 모집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왜냐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있다고 하더라도 갔다가 와서 뭘 해야 돼요? 격리를 또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있지만 또 가격도 굉장히 비쌀 거예요. 그래서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시기가 시기인 만큼 해외를 나가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 또 국내 시장에서의 어떤 그 휴가, 그런 부분들 소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오겠느냐라는 분석인 겁니다. 사람이 많고 바글바글 된 곳에서 이렇게 뭐 방역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안전하지 않은 상태로 퍼져나갔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상황을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단체 관광객들에 대한 어떤 포인트들은 또는 이제 뭐 소비가 늘어난다거나 좀 이제 예전처럼 다시 좋아지려는 모습이 나타나려면 이 코로나가 이제 해소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백신의 개발이든 치료제의 어떤 부분이든 진단 키트로 뭐 하든 아니면 뭐 생활 방역이라든지 이런 방역 자체를 철저히 하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 모든 부분들이 이제는 안전해라고 생각할 정도의 포인트가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이 화장품 관련주나 뭐 관련한 종목군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단기적 급등 이후에 제대로 된 포지션을 잘 만들어 가야지만이 여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에 돌입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차전지가 사실은 지금 보면은 가장 많이 오르는 주식 중에 하나, 멋진 주식, 뭐, 새로운 주도주, 뭐 이렇게 많이 포함이 되고 있죠. 자동차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2차전지가 먼저 시작을 좀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뭐, 자동차하고도 연관이 좀 있을 수 있는 게, 이제 미래 자동차잖아요. 그런 커넥티드 카라든지, 또는 2차, 전기차 이런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차주와도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2차전지는 또 그렇게도 물고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경기 회복, 소비의 증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는데 역시 1등은 LG화학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렇게 3인방이 증시를 이끌고 있다. 근데 나란히 주말에 조정을 받았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덩치가 큰 종목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때리려는 움직임들도 같이 나왔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배터리 관련 종목에 집중을 할 것이냐, 사실 중국에 대한 견제도 굉장히 많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시장성, 물론 좋긴 합니다만은, 이 후발주자들의 그런 그 개입, 즉 견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씩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인 것 같고요. 뭐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부분에 대한 이격 좁히기 정도로 생각하셔도 괜찮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거나 교착돼 버리게 된다면 부담이 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그 증권사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2차 전지 산업 쪽에서 배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재, 부품도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대형주, 주도주, 형님격인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기보다는 이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협력업체, 관련 업체들을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와 관련한 부품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양극재,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뭐 조이는 볼트 같은 것도 거기 들어갈 테고요.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부품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수주를 늘려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딱 놓고 보게 되면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너희들 배터리 쪽으로만 해서 그렇게 먹고 살 수 있겠어? 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면 중국산 배터리가 또 값싼 가격에 많이들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있기도 하고요. 자, 2차전지 관련한 종목, 우리가 완성차를 비교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만,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면 그 회사는 배터리만 만들어서 팔면 되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전극 같은 것도 들어가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 있는 충전재도 당연히 들어갈 테고요. 그 다음에 전기 발생을 좀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첨가제도 좀 있을 거고요. 납품을 본다라면 이게 볼트, 너트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다 소용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부분들이 저 관련 업체, 협력 업체에서 진행하는 건데 그러면 협력 업체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납품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여기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협력 업체, 관련 업체들에 대한 어떤 주가 추이를 공략하고 매수를 진행할 때는요, 반드시 안정적으로 납품처가 있는지, 또 그 제품이 얼마만큼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실제로 2차전지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실제 사업의 진행도는 어느 정도인지, 여전히 진행 중인지 등등을 알아보아야 됩니다. 그냥 이야기만 딱 듣고 야 이거 2차전지 관련주잖아 그러면 그냥 덥석덥석 사시는 것은 아주 큰 무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꼭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자,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미국 증시가 좀 부진하다, 네, 혼조세를 보였다라는 얘기인데, 지표가 좀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미중 협상이 연기가 되고, 그 다음에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이 아직 답보 상태에 있다는 것이 좀 시장을 답답하게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재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 네, 이 사람이 이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제 시진핑도 방한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중국 관련한 종목군들에 대한, 이런,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 모든 조건들은 역시 코로나가 진정이 되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2차전지 관련주들, 대형주, 일단 주도주 입장에서는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데, 본주, 즉, 몸통을 공략하기보다는 주변을 이제, 같이 공략하는 전략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생각되죠. 그러니까 완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주를 공략하게 되면 완제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제품 회사가 만약에 10% 올라간다 그러면 부품 회사들은 20%, 30%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협력 회사들, 관련 회사들도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사업의 지속성과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중에 있는지 여부 꼭 확인하신 다음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증시에서 하는 말이나 충고 따위는 아무 쓸모가 없다네. 모든 것이 오직 이 한 가지 사실에 달려들어 있지. 주식시장에 주식보다 바보놈들이 많은가 아니면 바보들보다 주식이 많은 것인가.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바보 얘기가 들어가서 뭐라고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네,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남의 얘기에 귀 기울이지 말자라는 얘기가 일단 첫 번째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가? 아니면은 시장이, 이렇게 미쳐있는 사람보다는 시장이 더 좀 자유로운가? 뭐 이런 식의 얘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연휴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비가 오기 때문에 조금 꿉꿉하고 안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런 것들 다 털어내시고, 연휴 동안에는 편안하게 힐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와야 되겠죠? 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